길고양이의 한쪽 귀 끝이 살짝 잘린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 해당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표시입니다. 포획과 중성화, 재방사의 과정을 거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즉 TNR이라고 하는데요. TNR이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는 어떤지 이모저모를 뉴스앤 이 사람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흔히 많이 들어봤던 TNR이라는 것은 트랩 뉴턴 리턴이라고 해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시킨 다음에 제자리로 방사하는 그런 어떤 길고양이 인도적인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정책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처음 이 정책을 받아들여가지고 용산하고 아마 강남에서 처음 시작을 했던 그 시스템이 지금 2023년이니까 꽤 많이 세월이 흘렀죠. 이렇게 전국적인 대중화가 된 것은 아마 2008년도 이후부터 서울시가 진행하는 그 TNR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에 아마 전국화가 된 것 같습니다. 1996년도에 사실 영국에서도 TNR이 생긴 목적이 일방적인 안락사라든지 살처분에 대한 어떤 인도적인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들, 쉽게 얘기하면 새벽에 교미음이라든지 영역싸움이라든지 쓰레기 봉투를 뜯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안락사라는 살처분이라는 방법을 했는데 너무 비인도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1996년도에 이런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좀 인도적인 방법을 했던 게 TNR이라는 프로그램이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거죠. 그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영역동물이다 보니까 그 군집에서 생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군집에 있는 애들이 75%가 이제 중성화 수술이 돼야지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군집을 잘 관리해주고 개체수를 안정화시켜주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방법은 있을 거다. 저는 한 나라의 그 국가가 강국이고 굉장히 문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동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어찌 보면 스스로도 치료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인간 동물만은 자기도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생명도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는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동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존해 살고 있는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재정을 투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저는 적극적인 어떤 더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원 해결식의 어떤 TNR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가장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TNR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개체수를 안정화시켜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공 효과를 막아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그 군집에서 살고 있는 75% 고양이들을 중성화를 시키고 나머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효율적인 어떤 TNR 프로가 정책적으로 어떤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주도로 했을 때 뭐 그러잖아요. 관리라든지 사후의 어떤 개체의 어떤 부분은 사실 그거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면을 봤을 때는 저는 TNRM이라는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TNR은 알지만 TNRM은 좀 생소한 단어인데 매니지먼트입니다. 관리하는 거거든요. 관리는 사실 정부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민과 관이 같이 협의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관에서 그런 어떤 인력을 배분하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또 혈세 예산이 투여해야 되고 또 인력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이라든지 캣테이커라고 이야기하는 이분들하고 어떤 조금 충분한 시스템화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군집에 있는 애들에 대한 뭐 숫자 파악이라든지 관리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1년에 10월 달에 하는 주택 총 그 인구 주택 검사 뭐 하는 어떤 그 정부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1, 2년 전부터 그걸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개 고양이라든지 키우고 있는 인구에 대한 통계를 먼저 하고
그 전체적인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 가구 수에 대한 통계가 나오고 거기에 준해서 얼마 정도의 어떤 밖에서 키울 수 있는 애들에 대한 통계가 나온다면 훨씬 어떤 그 책상에서 허상으로 어떤 숫자 하는 어떤 숫자, 동물의 숫자가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자료화된 통계를 가지고 동물에 대한 복지를 조금 더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두 가지 부분을, 그러니까 캣맘에 대한 협조, 그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가구에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숫자 파악을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조금 더 그런 미진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집 TNRM이라고 제가 아까 매니지먼트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고양이를 보는 관점이 그냥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좀 우리가 지구상에서 같이 공존하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은 반려동물로서 고양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집에 있는 반려동물은 귀중하고 밖에 있는 애는 더럽고 뭐 귀찮고 감염 이런 어떤 이분적인 어떤 게 아니라 생명의 무게는 뭐 밖에 사나 안에 사나 똑같기 때문에 그 무게만큼 또 밖에 사는 애들이 또 더 무겁게 살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간의 어떤 마음에서 조금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